98권 세종 24년 11월 28일 갑신 두번째 기사 1442년 명정통 7년 김맹승이 병을 이유로 해임을 상언하다. 신은 성질이 본래부터 용렬하고 소로한 사람인데 선부의 조그만 공로로서 여러 번 성언을 입어 직위가 정의 품에까지 이르러 후한 복록을 외람이 차지하고 있으니 신의 작은 기국으로서는 진실로 이미 분수에 지나쳤습니다. 금년 가을에 또 풍지를 만나 직무를 보기가 어렵게 싸우며 또 생년이 갑인년이므로 바야흐로 치사할 날에 이르게 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신의 쇠약하여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의 직사를 해임시켜 주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30일 병술 첫번째 기사 중을 구타한 유생을 처벌한 것이 불교를 숭상하기 때문이 아님을 설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승지 등에게 이르기를 이 앞서 유생들이 산속의 질에서 떼지어 놀다가 중을 구타였으므로 내가 의건부에 가두어 추액하게 했더니 유생들이 모두 나를 가리켜 불교를 숭상한다고 하나 내가 어찌 불교를 숭상하여 유생들을 억울하게 주해 주겠는가. 나라의 임금은 사람이 범죄한 것들을 들으면 마땅히 시비를 분변해야 되고 유생의 도리는 마땅히 신성을 수양하여 사슬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찌 중을 구타하는 일로서 이단을 물리친다고 하겠는가. 교관도 또한 능히 가르쳐서 엄하게 금지시키지 못했으므로 나는 전혀 의사가 없었다고 여기니 그대들이 이 뜻을 가지고 대신에게 효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30일 병술 두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여 유생과 교관을 모두 보석하여 추국하게 하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30일 병술 세번째 기사 정의안이 배환과 김이정의 직사를 파면시킬 것을 아뢰다. 장량 정의안이 아뢰기를 지금 전라도 감사 배환의 상언과 행대의 추획한 문안을 보건대 배환이 충청감사가 되었을 때 나주사람 홍인건이 와서 고하기를 도망한 종이 강진현, 김윤의 집에 숨었다고 하므로 배환이 전라도 감사에게 서신을 보내어 본현에 이첩해서 홍인건과 더불어 송사에 응하게 했는데 일이 마치기 전에 전라감사로 이임되었습니다. 처음 나주에 들어와서 맨 먼저 홍인건을 불러 송사에 응하게 하고 또 순시하여 강진에 이르러 김윤을 불러 이르기를 어찌 나의 종을 사완하였는가 하고 또 그 고을 수령을 불러 노비의 근각을 말하여 추획하게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일인 것을 싫어하여 현사 김이정으로 하여금 각인의 공초 중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하고 죽은 형 백원으로 고쳐 쓰게 하니 이정이 감사의 명령을 겁내어 문기를 상고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김윤으로 하여금 취초하게 하여 적결해서 역가를 강제로 징수하였습니다. 대저 감사는 곧 한 지방을 통찰하는 데에도 실수가 이와 같았으니 비록 공무를 집행하게 되더라도 장차 무슨 안면으로 주현을 순찰하겠습니까? 또 송사 판결을 공명신실하게 하는 것은 수령의 7가지 일에 기재되었는데 이정은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어찌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습니까? 전일에 전지하기를 배환의 죄는 제대된 뒤에 추획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퇴임되기를 기다린다면 지금 겨울철에 매우 추운 데를 당하여 홍인건을 오게 오랫동안 가둬둘 수는 없으며 또 범죄가 가볍지 않으므로 보석할 수도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배환과 김이정의 직사를 파면시키고 추획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일의 전교의 북경에 가는 사신의 행차에 각 고을에서 증여하는 식물은 고찰하지 말게 하라 한 것을 신등이 이미 벌써 검찰관에게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듣건대 각 고을에서 북경에 가는 사신의 행차에 증여하는 물품이 많고 적음이 같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 많이 증여한다면 반드시 운반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본국의 도중에서도 진실로 옳지 못함이 있는데 중국의 도중에서는 폐단이 반드시 또 많을 것이니 가져가는 식물도 또한 모두 상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의논이 있기를 감사는 중요한 임무이니 한 사람이 단독으로서 경솔히 편직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내가 그 의논을 옳게 여기니 아직 파직하지 말게 하라.
내가 이 두 가지를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30일 병술 네 번째 기사 함교도 북청 주회수 간구지와 충청도 충주 주회수 오은미를 차명에 차하다. 모두 율에 의하여 차명에 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일 정현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주회를 받고 종정승이 보낸 토산물을 받다. 종정승이 보낸 삼보라 사이문 등 2인이 반열에 따라 토산물을 바치고 오돌이 도마노인 동풍지 등 3인과 올량하 부마노인 임흘현 등 4인이 반열에 따라 하직하니 의복과 가신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일러 정윤 기염을 종부시 안채 그를 읽게 하도록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정윤겸을 종부시에 안치하여 그를 읽게 하고 그의 출입을 금지하며 그가 자고 거처하는 것은 모름지기 따뜻하게 하고 또 젖석의 복량을 삼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동창과 범찰이 보낸 사람들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함기도 도질대사가 치게 하기를 동창이 지휘 동아리 등 4인을 보내고 범찰이 지휘 막내 등 3인을 보내와서 이르기를 모등이 구이국의 언덕을 잊지 않고 장차 친히 조회하고자 하나 다만 지금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멀어서 싣고 오기가 곤란해 토산물을 바치지 못하니 내가 친히 조회함을 기다려 토산물을 가져다가 바치겠습니다 하므로 보낸 바 동아리와 막내 등을 서울로 보내고 그 나머지 함께 온 사람은 거기가 서계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여관에 머물러 두고 대접하기를 후하게 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위의 사람들은 국가의 후한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하여 갔는데 지금 보낸 사람이 어찌 거짓으로 귀순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남아있는 야인들을 조유하고자 함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청하옵건대 1, 2인을 구류시켜 업무를 방지하고 또 여관에 남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였다. 대신들에게 의논인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조화찬성, 하의원, 조화참찬, 황보인, 우첨찬, 이숙치, 예조판서 김종수가 의논하기를 남아있는 야인들이 만약 도망에 옮기고자 한다면 비록 이들 1, 2인을 머물러 둔다 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또 저들이 기순하여 국수를 받들고 와서 조회했으니 잡아 머물게 하는 것은 매우 도리에 합당하지 않으며 한갓 그들의 원망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또 서울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을 여관에 구류시킨다면 다만 접대하기만 어려울 뿐 아니라 저들이 반드시 원망을 하여 혹 후일에 기순하려는 마음을 막을 수도 있사오니 예전의 예의에 의하여 이들을 대접하여 겉으로는 관인함을 보이면서 다른 말로서 핑계하여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실정을 정탐하고 혹은 군대의 위력을 보이기도 하고 혹은 무휴를 가하기도 하여 안으로는 금약을 엄하게 하여 요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가지 못합니다 하니 마침내 이로써 도질제사에게 전지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황보인이 함길도 갑상군의 방어책에 대하여 아래다. 함길도 갑상군은 요사이 적변이 없는 까닭으로 해산구자로부터 모창군의 고미평 강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이 덜에 흩어져 있으며 강 밖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자문만사오니 장래의 적변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내년 봄에 본도의 도질제사와 도진무로 하여금 갑상군에 가서 정로의 요회처를 살펴서 나무를 베어 막고 목책을 헤아려 설치하게 하여 여름에는 목책 안에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갑산의 천호와 진무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고 겨울에는 예전의 예의에 의하여 해상과 삼수의 석보에 입보하고 강밖의 토지는 정로의 원급을 헤아려 경작을 금지하며 또 백반을 굽는 지항포는 해상구자와의 거리가 20여리이니 그 수요도 또한 가축 포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배환과 김이정의 관직을 파면하고 추국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전라도 감사 배환과 지강진 현사 김이정은 관직을 파면시키고 추국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3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일기주의 상만호인 도구라에게 쌀콩 옷을 하사하다. 도구라는 본디부터 강한 도적인데 지금 친히 와서 조의하오니 청하건대 쌀콩 20석과 이복 가신을 내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하영과 김정수가 외인과 같이 배를 타고 온 중국인을 상국으로 보내는데 반대하다. 좌찬선 하영과 예주판서 김정수가 아뢰기를 지금 중국 사람이 외인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같이 왔는데 지금 만약 잡아서 상국에 보낸다면 상국에서 반드시 외국과 교통한 정상을 알게 될 것이니 후환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중국 사람이 중국말을 알지 못하므로 오로지 외인과 같으며 그 계모와 처자도 모두 외국에 있어 지파가 명백하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잡아보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대신들이 모두 잡아보내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태종께서 특명하여 잡아보내게 하였으니 지금 비록 잡아보내지 않더라도 후일에 만약 자주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 상국에서 반드시 이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잡아보내기로 뜻을 정하고자 하니 의정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마침내 대마도로 돌려보냈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순평군 이군색의 관직을 파면하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선과 포피엄에 대한 일을 누스란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전선과 포피엄은 기밀에 관계되고 사람을 임용하면 중대한 일인데 지금 제목이 내리기 전에 제수할 관작을 몰래 서로 전통하여 사람을 임용하는 시기에 이르렀으나 여인노는 은사와 포피엄의 등재도 또한 누설되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가 없게 되니 실을 옳지 못한 일이다. 지금부터는 전선할 때와 포피엄 고유할 즈음에는 상하의 관청에서 신중하고 친밀하게 시행할 것이며 전과 같이 신중하지 못하여 누설시킨 사람은 끝까지 조사하여 엄하게 징계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선과 포피엄에 대한 일을 누설한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박중림 신기 이사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중림을 첨지중추원사로 전라도 관찰사 신기를 사관원 주하사관 대부로 이사철을 지사관원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정의안이 이 예를 유효련과 한 곳에 대질할 것을 건의하다. 지편전 박사 이예가 일찍이 정부 직장이 되어 인수부 판관 유효련과 서로 힐책하였는데 지금 홀로 유효련만 탄핵하여 공초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비록 경영관이지만 그러나 관질이 낮고 또 사언하기 전이오니 청하건대 유효련과 한 곳에 안치하고 대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영관을 안치 대질시킨 구례가 없으면 또 사죄가 아니니 마땅히 정거로서 정거를 결정을 삼으라 을 것이라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0월 7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세자가 대행하는 제사에서 향축을 받는 절차를 아뢰다. 여담이 건정문 밖에 이르면 아흔간 이하의 관원이 건정문 밖에 동쪽에 차례대로 쓰고 왕세자가 향축을 사정전에서 받고 함론으로 나오면 내시가 전해 받들어 올랑의 정계와 건정전의 첨계 위를 거쳐 정계로 내려와 건정문 밖에 나가서 향축을 여담 안에 안치한다. 왕세자가 이를 따라 동문으로 나오고 여담이 길을 떠나면 아흔간 이하의 관원이 몸을 굽혀다가 지나간 뒤에 몸을 바로 한다. 시위는 평상시와 같이 한다. 1. 환향 절차 언복을 마치면 종관이 향봉을 받들어 여담에 안치한다. 여담이 길을 떠나면 왕세자가 이를 따르고 아흔간 이하의 관원과 중묘서의 관원이 길 동쪽에 차례대로 서서 몸을 굽히다가 여담이 지나간 뒤에 몸을 바로 한다. 시비는 평상시와 같이 한다. 여담이 건정문 밖에 이르면 내시가 향봉을 받들고 중문으로 들어와서 섬돌 밑에 이르러 승지가 전에 받들고 들어간다.
왕세자가 음복할 때 양산 차비 1인, 이규사 2인, 첨사원과 서영관 각 1인이 장막 안에서 시종하고 그 나머지는 각기 막차에 나가서 적당히 주천을 베풀게 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7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우지개가 고정날을 통해 보낸 서계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홀라온 우지개의 가론계가 다시 고정날을 보내어 서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일찍이 둘째 아들 만가와 고정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는데 국가에서 사람들의 허언을 또 듣고는 사론계의 아들이라고 지목하여 구류하였으나 소인의 성명이 위의 이름과 각기 다르니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 우지개와 이 친위의 친이 모두 어허위의 집이 나이곤 위수가에 거주하는 보단계 등과 모여서 의논해 서계를 만들어 보냅니다. 또 20위의 야시가 아우러 억류를 당하니 그 처자들도 또한 지극히 답답하게 여깁니다. 이번에 돌아온 바하다는 병을 얻어 매우 중태이므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지휘 다그오로서 대신 보내오니 원하오건대 보호를 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그 서신을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황희, 신계, 하연, 황보연, 김종서 등이 의논하기를 지금 가론계의 청으로 인하여 만가와 야시를 석방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다만 예조에서 위로하는 연회를 개최할 때에 가론계가 보낸 사람이 그때 낭등 리복과 더불어 되풀이하면서 면대 논변하였으니 저들에게 이만주의 관하이니 고한 것을 상세히 알게 한 뒤에 만가와 야시를 부평관에 옮겨 거치하게 하고 예조에서 전송하는 연회를 베풀 때에 만가와 야시를 함께 전송하고 이내 다 이르기를 당초에 구류한 뜻은 다른 뜻은 없고 이름을 속이고 와서 대국을 속인 때문이니 어찌 그 꾀에 빠져서 간계를 성공시키게 하겠는가. 이에 구류시켜 법명을 기다렸다고 하고 또 되풀이해서 다 이르기를 만약 성심으로 기순한다면 비록 사론계가 친히 오거나 혹은 그 자제들이 와서 조의하더라도 마땅히 후한 예로서 대접하여 반드시 의심이 없을 것인데 어찌 구류에 붙잡을 이치가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이 비록 가론계 아들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진위를 분별하기가 어려우나 다만 너희들 여러 종족이 돌려보내기를 청하는 까닭에 놓아 돌려보낸다 하여 이와 같이 계유하고 의복 상사는 다른 홀라온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였으나 다만 낭등 리복으로 하여금 면대하여 논변하지 못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납향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8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이휘가 수원 과천의 수령을 편직할 것을 건의하다. 우정은 이휘가 아뢰기를 수령을 포함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일인데 지금 수원 과천 두 고을의 수령은 고적이 하등에 있는데도 대체를 당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되면 장차 수령들은 권장될 바가 없게 되고 감사의 전체도 또한 소용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주의 허론하는 일을 어찌하여 다시 아뢰는가. 내가 일찍이 감사를 행문하고자 했으나 되지 않으므로 지금 두 고을의 수령을 편직하게 하니 심한 사람은 누가 양령의 일로 인정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다 하였다. 이휘가 다시 아뢰기를 수령의 임무는 관계에 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정적이 수령이 하여야 할 칠사에 한 가지라도 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감사가 이를 편직하는데 다행히 지금 양령을 접대한 일이 마침 전취할 때를 당했으니 어찌 편직된 것이 정적의 실수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를 알겠습니까? 마땅히 감사의 법편에 따라서 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고을의 수령은 일찍이 상등에 연달아 있었던 사람이니 이로써 관찰한다면 그 사람의 현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편직을 당한 것은 양령의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대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종묘 납향을 대신 행하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의안이 관작을 제수하는 일을 누설한 관리를 주문할 것을 아뢰다. 신등이 삼가 전지를 보건대 등재를 매겨 포편하고 인품을 의논하고 관작을 제수하는 일이 제목이 내리기 전에 모두 누설된 것은 대체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신등은 생각하기를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겨우 포편장을 열어보게 되자 이미 전체의 등재를 알게 되고 제목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이미 제수될 관작을 알게 되며 말은 비록 비밀로 하지만 의논한 말을 듣게 되니 이것은 모두 이조의 관리들이 누설시킨 것이라 여겼습니다.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사오니 청하건대 추문을 가하게 하소서하였으나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이하니 또 아뢰기를 감사와 수령을 자기가 사는 도에 임명 파견하지 않는 것은 패단이 있을까 염려한 때문인데 정차공은 경상도 진주 사람인데도 지금 그 도의 도사가 되었으니 입법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보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의 정부와 의논하겠다 하였다. 이하니 또 아뢰기를 건일에 각사의 건만을 상고해보건대 각사의 관리가 출근한 뒤에 병을 일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신등이 그 사유를 상고해보니 검는에 도력한 뒤로는 병든 날수가 비록 많더라도 오는 해의 도력에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각사의 관리들이 출근하는 데 게을리하게 되니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원하건대 해마다 도력한 뒤의 출근한 날수를 아울러 오는 해의 도력에 계산하게 하고 이것을 항식으로 삼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부지런히 출근하여 직사를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력은 출근 일수의 총결산이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중국말 강습을 게을리한 이계화, 김예몽, 박적선 등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다. 사직 이계화, 김예몽, 예조좌랑, 박적선, 성문원 박사 장계수, 동령부 부승 홍일동 사정 윤자운이 강의관으로서 여러 해 동안 중국말을 강습했으나 고의로 마음을 쓰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실효가 없사오니 죄가 80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건등들에 나아가 조회를 받고 가론괴가 보낸 토선물을 봤다. 홀라온의 가론괴가 보낸 구정나 등 구인이 바늘에 따라 토선으로 바쳤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1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조전과 공내 사랑에게 쌀콩 의복 등을 하사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적의 만호 조전과 공내 사랑이 모두 강한 도적인데 지금 친히 와서 주의하니 청하옵건대 조전에게는 쌀콩 30석과 의복 가신을 내려주고 공내사랑에게는 쌀콩 20석과 의복 가신을 내려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1월 1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이흥득이 최사강의 치규를 받들고 옴을 알리다. 사헌사의 통사 이흥득이 먼저 와서 아뢰기를 최사강이 박맥의 청을 허가한 치규를 받들고 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사 나 홍서가 하직하니 임금이 그를 불러보고 말하다. 관찰사 정갑손이 배사할 때에 내가 병환이 나서 불러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갑손은 오랫동안 근시가 되었으니 내 뜻을 자세히 알 것이다. 또 그 아버지가 예전에 본도의 감사이었으므로 도내의 일을 또한 상세히 알고 있으니 어찌 내 뜻을 기다린 뒤에 조치하겠는가. 그러나 본도는 연사가 흉년이 들었으니 그대가 가서 내 말을 계유하고 그 직책을 함께 다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또 이 앞서 수령들이 의창의 수납을 늦은 까닭으로 따로 친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듣건대 수령들이 이로 인하여 백성에게 각박하게 하므로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긴다 하니 그대들은 다시 참작하여 공사에 편리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유계문 윤형 권극하를 불러 요동에 유체된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다.
형조판사 이육계문 참판 윤형 참의 권극하를 불러 이르기를 김치렴과 한범 등이 제 마음대로 요동에 갔으므로 본조에 명하여 유를 상고하게 하였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계달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은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체된 것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이내 명하여 사제에 나아가게 하고 드디어 사무에 전제하여 취획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박표윤과 박미를 돌려보내달라고 중국에 청하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신계, 조화찬성, 하연, 조화참찬, 황보인, 예조판서, 김종서, 중추원부사, 김청 등을 불러 이르기를 국가에서 박표윤과 박미 등을 두 번이나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다만 박미만 돌려보냈으므로 지금도 또 표흉을 청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고 아울러 박미에게 청을 허가한 데 대한 사언을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의논하라 하니 하연, 황보인, 김종수, 김청 등은 의논하기를 조정에서 이미 표흉을 제멋대로 도망한 군사로서 너희 나라에 도망해 갔다고 하여 지금 이미 허가하지 않으니 비록 청하더라도 결단코 윤호를 얻지 못할 것이므로 청하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또 박미는 이미 본국 사람인데 두 번이나 청한 뒤에 이를 허가했으니 어찌 사언하겠습니까? 하고 황희신계는 의논하기를 표흉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은 매우 명백한데 조정에서 제멋대로 도망한 군사라 핑계하고는 청을 허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만약 갑자기 중지하고 청하지 않는다면 전일에 두 번이나 청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물며 평안도 연변의 인민으로서 요동에 도망가는 사람이 이 사람에 그치지 않는데 이 사람을 버리고 주문하지 않는다면 후래 도망해가는 사람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박미 등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조정에서 처음에는 제멋대로 도망한 군사로 여겼다가 두 번 청하여 이를 돌려보냈으니 어찌 사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황희 등의 눈을 옳게 여기며 말하기를 박미를 돌려보낸 데는 사언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다만 표흉은 조정에서 제멋대로 도망한 군사로 여겨 지금 조금 간섭이 있는 듯한데도 강청하여 그치지 않으니 혹시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작은 일이 아니다. 과연 두 정성의 말이 같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이 명백하게 의심이 없다면 마땅히 기어이 청을 얻어야만 되겠다 하고 임금이 또 이르기를 이 흥덕이 또 아래어 말하기를 달단적이 바야흐로 일어나서 연도에서 손해를 보이니 조정에서 총병관 주위를 보내어 8천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연산에 이르게 했는데 주위 등이 말하기를 지금 달단적이 손해를 보이는 것은 범찰이 이를 꾀임 때문이다. 조정에서 군사를 내어 이를 토벌하니 너희 나라에서 또한 군사를 내어 이를 협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하가 대답하기를 범찰의 실정은 노대인께서 이미 이를 알고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김하는 중국말을 대강 익혀서 북경에 출입하는 것이 곧 그의 직책이니 국가에서도 또한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지난번에 이만주의 제목을 가져가서 국가의 지위를 어겼으니 한번 실수인 것이며 지금 김하가 가지고 가는 사모간에 만약 중국 사람이 이같이 묻는다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소방의 소원입니다고 할 것인데 조이가 이를 묻는 것을 김하가 능히 이 말로서 대답하지 못했는가? 두 번 실수인 것이다. 이것은 다만 낱낱이대로 말한 것이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일은 몇이나 되는지 알 수도 없다. 그 사람을 진의사 등에 빨리 보내어 만약 또 이 같은 물음이 있으면 마땅히 사목으로서 대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달단적이 바야흐로 일어나며 최사강이 돌아오는데 반드시 경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 용감한 약장 2인을 뽑아서 화약을 가지고 맞이해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진시로 마땅합니다 하며 즉시 통사 강문보에게 명하여 약장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임금이 또 황희 등에게 이르기를 정륜 겸이 허물고칠 마음이 없으니 마땅히 밖에 내쫓아야 되겠는데 어느 곳에 안치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검화현에 안치해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고심만 회수하고 허물을 고치기를 기다리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3일 기한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도사 정차공이 을 고쳐 임명하다. 사헌부의 청을 따른 것이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윤사 윤은 수원부사 과천현감의 평직을 건의하다. 우헌남 윤사 윤이 아뢰기를 수원부사와 과천현감은 감사의 전처에 모두 하등에 있는데도 특별히 채직하지 말기를 명하셨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포표문 대사이오니 원하건대 감사의 전처에 따라서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사람의 평직은 비록 어린아이라도 모두 양령을 후대한 까닭인 줄 알고 있다. 고 하면서 드디어 듣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고 종정성 등이 보낸 토선물을 받다. 종정성이 보낸 삼보라 다라 등 이인과 종은칠이 보낸 시지라 사라문 등 이인과 홀라온의 교화 등 6인과 올량합의 지위 토시 등 7인이 바늘에 따라 토선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일본국에 통신사를 보내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일본국에 통신사를 보내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의정부에 의논은 황희는 아래기를 보내야 합니다 하고 신계는 아래기를 보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황희의 의논에 따라 이조의 명하에 통신사가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7일 개미어 첫 번째 기사 박여 이운몽 장안량이 하직하니 그들을 불러보다. 영동현감 박여 연풍현감 이운몽 홍산현감 장안량이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수령은 한가 부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직무이다. 내가 듣건대 의청의 곡식을 징서고 나눠주는 일을 수령이 그 법이 엄함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각박하게 하는 것이 자못 많다고 하니 그대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가서 그 직책을 다하라. 또 공법은 곧 하나라 우리 임금이 만든 좋은 법이므로 내가 시험하고자 하는데 지금 듣건대 공법이 관에 수입되는 것은 많은데도 백성에게 이익되는 것이 적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이를 싫어한다 하니 그대들은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깊이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이영근이 수원부사 안규와 과천현감 최영순을 파출할 것을 건의하다. 지평 이영근이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의 관원이 승진시키고 편출하는 것은 한결같이 감사와 제조의 포편에 따르게 되는 것인데 지금 수원부사 안규와 과천현감 최영순을 파출하지 아니하오니 신등은 법이 폐지되어 폐단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조서강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내 뜻을 아니 남김없이 다 말하라 하였다. 조서강이 영견에게 이르기를 이조에서 파면하기를 청하였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원과 과천은 수령이 부임한 이후로 고적이 매양상등이었는데 지금 하등에 있는 것은 곧 양령의 일 때문이다. 신하가 종친을 보고 후하게 위로하는 것은 예절이며 또 양령은 다른 종친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를 접대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였으니 어찌 죄가 있겠는가 하니 이조에서 다시 아뢰기를 수령의 일은 한 가지가 아니오니 어찌 다른 일의 실착으로 화등하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를 알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경등의 의사를 굽혀서 교원을 하여 기어이 층을 얻으려는 것이고 인군에게 대답하는 말은 아닌 것이다. 어찌 매양 상등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곧 하등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또한 인군이 환하게 알고 있으면서 신하의 말한 바에 빠지게 된다면 어찌 국가를 유지하겠는가. 그의 육기나 있었고 또 공적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양령을 이로써 편출되었다면 어찌 인정과 천리에 합하겠는가 하니 영의견이 다시 아뢰기를 포편의 법은 당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사온데 장차 출적의 법이 이로부터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명하시어 채차시키다가 후일에 들어쓴다면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법도 폐지되지 않고 은혜도 또한 행해질 것이라 여기옵나이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김효성이 경원의 둔전이 편리한지에 대하여 아래다. 한길도 도우절제사 김효성이 치게하기를 지금 경운의 둔전이 편리한가 아니한가에 대한 전지를 받았사온데 신이 되풀이하여 생각해보니 새로 설치한 업은 다만 지경이 북로의 땅과 연하였을 뿐 아니라 잡처한 야인 때문에 변이 조석에 있으니 마땅히 군량을 많이 저장해야 될 것이온데 지금 관고에 저장된 것과 민간에 부족한 것이 모두 다 부족합니다. 준비한 것이 모두 다 부족합니다. 전절제사 이세형이 둔전을 설치하여 군량을 저장 준비하기를 청하였으니 매우 시에 합당합니다. 청하건대 경흥, 경원, 온성, 종성, 회령에 주둔한 정군과 부고형의 수성 잡색군 합계 50인을 뽑았네요. 윤론으로 경작시키고 그 제초와 수확하는 것은 또한 북청의 기선군 60인으로서 하게 하며 만약 그것이 부족하면 북청 이북의 각 고을에 있는 각사의 노비들을 뽑아내어 신봉을 면제하고 적전 농군의 예의에 일가에 윤론으로 사역하고 농기는 길주 이남 각 고을의 회계에 속한 잡물로서 적당히 무역하게 하고 또 공정하고 청렴하며 건실하고 신중한 사람을 뽑아 감고로 정하여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경원 절제사로 하여금 감장고찰하게 하며 농사를 지으면서 전쟁하는 법에 의하여 관에서 무사한 날에 척후를 널리 보내고 봉화를 삼가하며 연대와 간첩을 신중히 하여 그 요해지를 지키게 하고 또 남는 군사를 거느리고 부족한 데를 돕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 황보인 이숙치는 의논하기를 둔전을 설치하여 군량을 준비하는 것이 시에 합당하오니 비록 좋은 계책이라 하지만은 옛날의 둔전은 방어하는 사졸로서 사변이 있을 때를 당하면 군사를 행하여 또한 싸우기도 하고 사변이 없을 때를 당하면 군사를 휴식시키고 또한 경작하기도 하여 다른 사람으로서 사역시키지 않는 까닭으로 폐해가 백성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의 둔전은 주둔한 정군과 각사의 노비들로서 윤번으로 경작하고 수확하게 하니 그 양식을 가지고 왕래하는 고통과 자가의 패농하게 되는 폐해가 진시로 적지 않습니다. 그 새로 옮긴 변방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생업에 즐기기를 기다려 그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신계하여는 의논하기를 지금 변방의 군량이 넉넉지 못한 시기를 당하여 둔전의 계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원하건대 시험하게 하소서. 그러하오나 기성군과 북청 이북의 각사의 노비를 사역할 수는 없사오니 우선 이웃 고을의 각사의 노비와 군역이 없는 사람들을 사역하여 그 편부를 시험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마침내 함기도 관찰사 정갑손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황희 등의 의논이 득책인 것 같다. 비록 그러하나 만약 이웃의 각 고을에서 혹시 입번한 인리 일수와 각 차비인들로서 수요를 헤아려 내보내어 공력시킬 사람이 있다면 가히 행할 만한 이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니 경히 그것을 널리 문의하여 편부를 헤아려 결정해서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9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이겸지가 순평군 이군생이 범한 죄를 소장 관사가 알게 하도록 건의하다. 장령 이겸지가 아뢰기를 지금 순평군 이군생의 관직을 파면시켰는데 신등은 그 사유를 알지 못하여 즉시 종부시에 물으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종부시는 직책이 종친을 맡았으니 무릇 종친에 관계되는 일은 모두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알지 못하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원하건대 이군생의 범한 바를 소장관사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처리하였으니 알게 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겸지가 다시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마땅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종부시에 맡겨서 그 죄를 밝게 다스리면 이군생이 깊이 스스로 경계할 것이며 여러 정치인들도 또한 모두 징계되고 이군생도 또한 의심을 풀게 될 것입니다. 하니 말하기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겸지가 또 아뢰기를 인주가 능히 몸속 군현을 순시할 수가 없으므로 이에 감사를 보내서 근심을 나누게 하여 그로 하여금 출적을 마음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감사가 포편한 것의 득실을 묻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포편에조차 임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니 비록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하루 동안에 편출될 만한 일을 당한다면 감사가 이를 편출시키니 그 포편에조차 승진시키고 내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기와 최영순을 파면시키지 아니하오니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 그대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겸지가 또 아뢰기를 종성절제사 김훈은 고적이 또한 하등에 있는데도 편출시키지 아니하오니 신등은 그 사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훈은 감사의 전취에는 비록 하등에 있지만 도절제사가 아뢰기를 김훈은 특별히 무죄가 있으므로 변성을 시킬 만합니다. 하므로 도절제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거전대로 있게 한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9일 을사 두번째 기사 강도 3인이 왕십역 노상에서 행인을 습격하니 의금부 형주로 하여금 이들을 잡도록 하다. 노상에서 길 가는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모두 빼앗았으니 강도 세 사람을 의금부 형주 한성부에 명하여 부리에 쳐서 잡게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19일 을사 세번째 기사 12군이 번이 갈릴 때 말을 도둑 맞지 않을 방법을 의논하게 하다. 형제의 전지하기를 12군이 번이 갈릴 때에 도적이 일어나 다니면서 12군의 말을 많이 도둑질하니 그 부리에 쳐서 잡아 금지시킬 방법을 마감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0월 19일 을사 네번째 기사 민을 원윤으로 주황을 첨지중 주원사라 원윤면을 사관은 좌정은으로 삼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0월 19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북경에 가는 사신의 행차에 보내는 사목을 강화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의 행차는 반드시 사목을 주어 보내는 것은 본디 중국 사람과 더불어 말하고 이야기할 때 모름지기 상세히 밝게 알아서 사명을 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었는데 지금 북경에 가는 사람들은 그 물을 만한 일은 묻지도 아니하고 혹은 중국 사람이 묻는 말이 있으면 또한 사목의 뜻과는 어긋나게 대답하니 이것은 사명을 명심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린 때문입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사신이 먼저 스스로 쑥독하여 외도록 하고 서장관 통사 및 강의관 사역 원원으로서 종사관으로 충원 임명된 사람도 또한 메우도록 하며 노차의 여관에서도 무시로 시강하여 엄하게 규철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시강한 도수와 문답한 사건을 계사하여 계문하게 하되 만약 혹시 더디고 착오가 있으면 제세를 어긴 율로서 다 논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0일 병호 첫번째 기사 왕세자와 대군 제군들이 사정전에서 헌수하다. 지편전 춘추관 및 치평 요람을 찬집하는 관원에게 잔치를 내렸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1일 정미 첫번째 기사 일본의 중광괴가 시를 청구하여 문신이 시를 지어주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1일 정미 두번째 기사 충청도 공주 죄수 안록을 참형해 전라도 남평 죄수 파두를 결형해 차하다. 안록이 사람을 죽였으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자명에 자하게 하고 전라도 남평 죄수 파두가 사람을 죽였으니 율에 의하여 교형에 자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0일 무신 첫번째 기사 아들 양맹규가 불효하다고 고발한 장씨의 일을 조사하게 하다. 처음에 장씨라는 사람이 그 아들 양맹규가 불효하다고 고발하니 사헌부에서 이를 조사하였다. 이때 이르러 지평 이종겸을 불러 정상을 물으니 종겸이 아뢰기를 신등이 장씨에게 물으니 장씨가 대답하기를 맹규가 만약 불효하다면 제가 마땅히 소장을 사헌부에 고할 것인데 어찌 한성부에 고하겠습니까? 전일에 고한 것은 실상 거짓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의미의 말이 이와 같은데 어찌 맹규를 죄질 수가 있겠느냐 하니 종겸이 다시 아뢰기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맹규가 실제로 불효하였던 까닭으로 장씨가 마지못하여 소장을 제출했던 것인데 맹규가 공초에 자복하여 마땅히 죽게 된 것을 알았으므로 맹규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그 어미가 또 말하기를 일찍이 불효하지 않았다고 하니 마땅히 불효의 죄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맹규가 전일에 어미의 소장을 위조하여 몽롱하게 하게 위에 계달하였으므로 아래로는 그 어미를 쏘고 위로는 천총을 쏘겠사오니 마땅히 그 주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보건대 장씨의 고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니 맹규의 불효의 여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미도 또한 말하기를 일찍이 불효하지 않았다고 하니 나도 또한 생각하기를 불효의 죄는 가할 수 없지만은 몽롱하게 한 죄는 진실로 마땅히 율에 의하여 시행해야 될 것으로 여긴다. 내가 장차 정부에 의논할 것이다 하고 즉시 정부에 명하여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그때 또 충의비 한승조의 어머니가 승조가 불효함을 고하니 사무부에서 이를 조사한지라 임금이 종금에게 묻기를 한승조의 어미가 처음에 그 아들이 불효하다고 고했다가 그 지금 말을 변경하여 불효한 것이 아니다 하니 이것도 반드시 그 사이에 아첨에 따라 인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추액하게 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종겸이 아뢰기를 그 어미 말에 승조가 기생첩을 사랑하여 관직의 출근에 부지런하지 못한 까닭으로 그에게 허물을 고쳐주려고 이를 고한 것이고 실상은 불효한 것이 아니다 하니 지금 그를 인도한 사람을 추액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앞뒤의 말을 변경하였으니 끝까지 그 실정을 조사하여야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정포와 강자신이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다. 공법을 세운 것은 백성에게 편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나를 보고 세금을 가하게 징수한다고 여기까지 염려되니 그대들은 이를 알 것이다. 또 이창곡식의 징납은 너무 졸랐어도 되지 않으면 너무 늦췄어도 되지 않으니 졸으면 백성이 원망하게 되고 늦추면 창고가 텅 비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너그러이 늦추는 데에 좁도록 하고 몰인정하게 조르는 데 힘쓰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으로 하여금 양맹규 일에 대해 아뢰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양맹규의 일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조서강 우승지 조국관 좌부승지 김조 등이 아뢰기를 맹규가 비록 불효하였지만 그 어미가 지금 말하기를 일찍이 불효하지 않았다고 하니 불효의 죄가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극관이 이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수원부사가 되었을 적에 최산이란 사람이 나의 아들 최도치가 불효하게 합니다 라고 고함으로 최산의 말과 기색을 보며 참소로 인하여 고하는 듯 함으로 신이 진정을 시험하고자 대답하기를 불효의 죄는 마땅히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하니 최선이 낯빛을 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건장한 이속 4~5인을 불러 도치를 들박하고 거짓으로 목을 베는 것처럼 하여 이속의 칼을 가지고 들어오니 최선이 놀라 일어나서 몸으로 아들을 가리면서 말하기를 다만 하나뿐인 외아들이니 지금 어찌 목을 벨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울면서 목소리가 쉬게 되었습니다. 신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에 도치가 그 누이와 서로 때리며 싸웠는데 누이가 나에게 호소함으로 그 화목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려고 한 때문이고 실상은 나에게 불효한 것은 아닙니다 하므로 신이 웃으면서 놓아주었더니 최선이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갔습니다. 무릇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그 참소를 듣는 사람이 혹시 있게 됩니다 하고 우승지 강석덕과 동부승지 성봉조는 아래기를 사무부에서 친히 신문할 때 장씨가 맹규의 불효한 죄상을 말한 것이 매우 상세하였는데 맹규가 죽음에 당함에 장씨가 그것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구원하기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맹규의 불효한 것은 명백하오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하고 주하승지 이승수는 아래기를 맹규에게 비록 불효한 자치가 없는데도 어미의 말을 몰려서 없는 죄를 있다고 자복하였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인데 하물며 맹규의 불효한 정적이 이미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장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마땅히 불효의 죄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맹규의 모자 사이의 일은 또한 의심할 만하니 그대들은 우승지의 말을 자세히 들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98관 세종 24년 12월 22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동창 범찰이 보낸 사람들이 처리 문제를 논의하게 하다 함길도 도우질제사 김효승이 지게하기를 오도리의 도망에 옮겨온 의심할 만한 자가 모두 이웃에 거주하는 동류인과 추장에게 보증을 받고 임명하지만 그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렵사오니 청하건대 동창 범찰이 보낸 사람이 본토에 간 사람 중에서 도망하여 의심할 만한 자는 내년 봄에 적당히 서울에 보내다가 농사철에 다다라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황희, 신계, 하이연, 황부인, 김종서가 의논하기를 남아있는 사람이 만약 옮겨간 사람이 있다면 명년 2월 내에 가사도 수리하지 아니하고 채전도 손질하지 아니하여 옮겨갈 자체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변장하기에 다른 일로 인하여 자주자주 사람을 시켜 정상을 엿보게 하고 여러 방법으로 무율하여 그들의 마음을 메어두고는 사냥을 핑계하여 군대를 정렬해서 위력을 보여 간사한 꾀를 좌절시킨다면 이것은 그들의 옮겨가려는 마음을 은근히 좌절시키는 한책입니다. 범찰이 보낸 동아리 동창은 보낸 막내 등 5인을 기다려 지금 이미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상경하지 못한 이유로서 혹은 원망을 품고 있을 것이니 지금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세후에 발정해서 천천히 올려보내게 하고 가무를 시켜 막내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반인으로서 여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서울에 오지 않게 하니 미편한 듯하다. 국가에서 장차 후하게 대접하고자 이미 벌써 본도에 이첩하여 빨리 올려보내게 했으니 그들이 올라옴을 기다려 일시에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여 이 같은 계유하여 오래 머물게 한다면 1개월의 노정을 저곳으로 가고 이곳으로 오면서 자연히 지체되어 그 2, 3개월이 된 데다 뒤에다야 돌아가게 될 것이니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남아있는 오두리에 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의 형적이 나타나서 쉽사리 금알하게 될 것이며 또 농사철이 이미 박도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옮겨가려는 계획이 저상될 것이니 이것도 또한 고려시키는 한 가지 계책입니다. 우선 이것으로 그들을 시험하여 천천히 그 형세를 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마침내 이 뜻으로서 김효성에게 전지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3일 기호 첫 번째 기사. 김효성으로 하여금 야인을 분간하여 서울에 보내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여러 종족의 야인을 서계가 있고 없는 것과 족속이 강하고 약한 것을 분간하여 서울에 보내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하였는데 지금 사체를 논하지 아니하고 청하는 데 따라 곧 보내게 되어 역로가 피폐하게 되었으며 또 지대하는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사체에 관계되는 사람 이외에는 서울에 올려보내지 말고 좋은 말로 계유하고 적당히 물품을 주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도록 하여 그들이 원망을 품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나이 70을 이후로 사직하려는 사람들은 사직서를 2조에 바치도록 하다. 인순부, 윤, 이명득이 병들고 나이 70세가 된 이후로서 치사하기를 청하는 2조에 전지하기를 대신이 나이 70이 찬 이후로서 사직하는 사람이 잠은 많으니 대체에 어긋납니다. 지금부터는 본사로 하여금 무인이 나이 70이 찼다고 써서 본조에 바치게 하고 본조에서 계문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지곽산 군사 김자달이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다. 평안도는 하삼도보다는 다르니 마땅히 관화로서 다스려야 하고 각박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금년은 흉년이 더욱 심하니 구황과 방의 여러 가지 일에 그대는 마음을 다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변효문의 고신을 돌려주다. 변효문이 일본국의 통신사가 된 까닭에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5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최사강이 북경에서 가지고 온 칙서.
사헌사인 우찬성 최사강이 칙서를 가지고 묵견해서 돌아오니 왕세자가 벽관을 거느리고 모하관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칙서에 이르기를 전에 여동 총병 진수관이 아뢰기를 동령위의 고군 박도관이의 아내 임씨 등이 왕의 나라로부터 도망해 돌아오가 말하기를 떼어놓은 아들이 박숭이 등이 저곳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으므로 이미 왕에게 계유하여 조사해서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잇따라 왕의 주문을 얻어보매 박숭이는 본국에 속한 사람이며 임씨가 군정 박미와 등과 함께 도망하여 요동으로 왔다는 등의 원인을 아뢰므로 다시 총병 진수관으로 하여금 제3 사실을 살피게 하였더니 임씨 등은 본디 동령위군에 소속되었으나 전일에 토인이 도망해 흩어진 이유로 인하여 왕은 나라에 도망가서 군적에 소속되었는데 지금 향토를 생각하여 저곳의 군정 박미의 부하 가구 감불리 등과 함께 도망해 돌아오고 떼어놓은 아들 박숭이 등은 저곳에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특별히 총병 진수관에 명하여 감불리 등 5군은 왕이 보낸 온 사신에게 부탁하여 거느려 돌아가게 하고 박숭이 등 5군은 왕이 마땅히 요동도서에 돌려보내어 친히 완주하게 해준다면 피차가 그쳐 소리를 잃지 않을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계유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0월 25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의정신계가 사직을 청하는 전문을 올리다. 건군의 건득이 군생을 곡진히 생육하며 견마의 자네가 작은 분수에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참된 마음을 다하여 감히 공명을 모독하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학문은 방법을 알지 못하고 제주는 실용에 적합하지 못한데도 다행히 형통한 기회를 만나서 갑자기 선발의 언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벼슬이 4주를 지났는데도 조그마한 공로도 없었으며 직위가 의정에 이르렀는데도 조금도 보필할 공이 없었습니다. 승만은 항상 스스로 고통 속에 마음속에 고통을 느꼈으며 신음은 거의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족은 마비되어 거의 넘어질 지경에 이르렀으며 정신은 혼무하여 급필탐에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난 가을 이후로는 또 편풍증에 걸렸으니 비록 치료를 부지런히 하나 더욱더 하여 오래 끌게 됩니다. 다만 여러 병이 번갈아 공격할 뿐 아니었고 나이 70이 이미 닥치게 되니 어찌 현인의 승진을 막고 총회를 굳게 함을 용납하겠습니까? 마땅히 빨리 치사하여 사직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신의 분수를 아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치욕을 멀리하는 뜻을 살피시어 특별히 윤허하는 명령을 내리시와 번거로운 직무를 벗게 해 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견마는 임금에 대한 자기에 대한 겸칭이다. 세종시록 98권 세종 24년 12월 25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양맹규의 일을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양맹규의 일을 정부에 의논하니 신계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불효의 죄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황부인 이숙치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불효의 죄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어머니는 일찍이 처음에 그 아들이 불효하다고 고했다가 뒤에는 일찍이 불효한 일이 없다고 말하니 경솔이 의논할 수가 없다 하고 즉시 장령 정의안을 불러 맹규의 전후 공사에 불효하다는 죄목을 물으니 이안이 아뢰기를 맹규의 불효는 16가지인데도 이미 현재 추문된 것은 10가지일 뿐이고 그 아버지는 현재 다 추문되지 못하였사오나 그러나 실증이 나타나고 일이 명백해서 가까운 시일에 귀일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효의 일은 모름지기 어버이가 고발해야만 좌죄하는 것인데 지금 맹규의 어미는 사헌부에 고장하여 취재하지 말기를 청하니 죄를 다스리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하니 아뢰기를 처음에는 맹규의 어미가 불효의 죄를 기록한 소장을 한 승부에 고하였으니 어버이가 고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그 어미가 또 본부에 고장하여 취획하지 말기를 원함으로 즉시 그 어머니 이를 잡아 그 사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 소장은 나의 실정이 아니고 맹규의 소유입니다 하였으니 맹규의 죄악이 더욱 심합니다. 불효의 죄는 알지 못하면 그만이겠지만 알면서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맹규와 같은 사람이 장차 이를 본받아 일어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법에 따라 엄하게 징계하여 강성을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되풀이하면서 힐문한 것이 2번까지 이르면서 그냥 버려두고 취획하지 말게 하려고 하니 이하니 아뢰기를 이 같은 사람은 국법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0월 25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지청송군사 박소고 하직한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다. 의청은 본디 백성을 위한 것이니 그것을 직납할 때 각박하게 함을 힘쓰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2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건전문에 나아가 주의를 받고 종은 차랑 등이 보낸 토산물을 받다. 종은 차량이 보낸 가지로 시라보 등 2인과 대마도의 도마노인 육랑 등 5인과 존경승이 보낸 나이조 등 4인과 올량합의 대두마 등 7인과 골간 우지개의 지위 이정계 등 7인과 올량합의 도사 누시가 등 4인과 지위 오심파 등 3인과 골간의 지위 사기대 등 7인과 골간 우지개 비승가 등 3인이 반열에 따라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2월 2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박종우, 이사금, 이정명 등을 불러 별궁을 후원에 짓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후원을 짓기를 의논하고는 이내 명하여 간이대의 동쪽에 집터를 보게 하고 마침내 간이대를 그 북쪽에 옮기게 하였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2월 2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외인 조전이 관작을 받고자 하다. 내조판서 김종수를 불러 이르기를 지금 대마도 외인 조전이 작을 받고자 하니 그 마음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는 알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고려 말기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대마도 외인이 상리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 관작을 가지고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와서 관작을 청구하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경이 가서 조전을 불러 조용히 물어보고 그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살펴서 아뢰라 하니 종수가 아뢰기를 신은 이 일을 가지고 헤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사온데 신도 또한 생각하기를 고려의 말기와 본조의 초기에 여러 섬의 외적들이 변방을 침략함이 한이 없었으므로 좋은 관작으로서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어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와서 관작을 청구하게 되니 전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통사 윤인보도 또한 신에게 이르기를 등차량과 조전은 섬 속의 도적의 괴수인데 모두 와서 조공을 바치고 또 관작을 받고자 하니 베개를 높이 베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도 남쪽 변방은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므로 신도 또한 정상의 덕화로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여겨 사사를 기뻐서 축하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전일에 등차량이 관작을 청구함으로 신이 hil문하기를 우리나라의 제도에 시위하는 사람에게만 관작을 임명을 허가하는데 너가 시위할 수 있겠는가 하니 차량이 말하기를 바다를 건너서 오게 되니 시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임금에게 알릴 수 없다 하니 차량이 말하기를 감히 무리하게 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 조전이 또 관직을 청구하니 그 뜻을 알기가 어렵겠습니다. 신이 마땅히 물어가서 상세히 묻고 이내 말하기를 내가 비록 관작을 청구하지만은 형세가 위에 아래기가 어렵겠다 하면 저들의 관작을 얻고자 함이 진심이로 마음속에 간절하다면 반드시 말과 기색에 나타날 것이니 진정인가 거짓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경이 그 사람을 불러서 상세히 물어보라 하였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2월 2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이 영건이 바늘에 나아갈 때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지난번 조참하는 날에 서반의 각 품간이 바늘에 나아가 시끄럽게 떠들므로 신등이 주문하여 아뢰니 특명으로 논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조정 안에는 마땅히 매우 엄숙하고 고요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바늘에 나아갈 때 객인들이 함께 보고 듣는 바이니 모두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매우 불경한 짓이 되므로 모름지기 그 죄를 다스려 뒷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여기옵니다. 아니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이 옳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기를 좋아하는 이가 많았어. 내 옆에 있을 적에도 기침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이 있으며 노아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으니 모두 매우 예의가 없다. 다만 여러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므로 어느 사람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으니 함부로 죄 없는 사람에게 미치게 될까 염려해 내가 매양 이를 용서하였다. 그대가 장차 이를 추구하여 다시 아뢰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아유 미치겠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2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밤에 사정전에 나가 나희를 구경하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1월 2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김을현을 통하여 북경에 보낸 표문. 동지중추원사 김을현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사언하게 하였는데 왕세자가 벽간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였다. 표문에 이르기를 삼가 치기를 받들며 본토에서 도망해 간 사람 간불리 등 5명을 돌려보내니 신등은 온 나라 신민들과 더불어 감격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성제의 은혜가 멀리 미쳐서 먼 지방을 회유하여 밝은 조치기 이에 반포하시니 다만 간패함을 더할 뿐입니다. 성제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선양함을 더욱 삼가하여 조심하고 두려워함이 실로 심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이 잔약한 자지로서 조그만 나라를 지키고 있사온데 마음은 상국을 받드는 일에 전일하면 오직 제후의 직책에 근신할 것만 알고 있으며 제주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부족하며 백성을 편안하게 한 은혜는 없었습니다. 이에 편후가 도망해 가게 되므로 감히 성제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정을 진술했더니 즉시 윤하는 말씀을 받았으므로 더욱 기쁘고 두려운 정성이 간절합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 폐하의 지극한 인덕이 소국을 사랑하시고 그 도량은 먼 지방까지 포용하시니 사회를 합하여 한 집안을 삼아서 필부에게도 처소를 잃게 한 적이 없으니 마침내 외딴 나라로 하여금 큰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변방에서 선양하여 영구히 중국의 보유자가 되며 강령하고 수고하여 항상 홍범의 오복을 축원하겠습니다. 하였다. 박물을 바치는 표문에는 황제의 돌보심이 실로 깊으시니 후보 어리석은 정성에 따르시어 토산누리 비록 약소하지만 에우라지 사언의 의례를 갖췄습니다. 삼가 황세저포 백세저포 각 20필 흑세마포 50필 황화석 만화방석 잡재화석 각 10장 인삼 오미자 송자 각 100건을 갖추었사온데 위의 물건들은 생산이 먼 외딴 지방에서 나고 제작은 양장이 아니오니 중경의 신임만 표시할 뿐이니 어찌 내부의 수용에 충당하겠습니까? 하였다. 황태우와 중궁의 예물은 각기 백세저포 10필, 홍세저포 10필, 흑세마포 30필이었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2월 2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나희를 구경하다. 세종시로 98권 세종 24년 12월 3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강변에 민호의 수요를 관리할 사람을 임명할 것을 건의하다. 우의정 신계가 상언하기를 평안도 강변의 인민이 요사이 입보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고 또 그 족친들이 많이 요동에 있는 까닭에 혹 도망에 옮겨가는 사람이 있는데 소재 수령과 변장 등은 인민들의 명수와 생계의 상황을 두루 다 알 수가 없으므로 비록 도망에 옮겨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는 알지를 못하는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진실로 그 지방에 안착할 여러 사람에게 추앙받고 항산이 있으며 지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각기 그 부근의 지방을 나누어 관장하게 하고 그 관장한 민호의 수요를 명백히 장부에 기재해 두어 인구의 명수를 두루 알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물어서 문득 관청에 알려 상시 완휴를 가하게 하며 만약 부득이하여 출입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소관인에게 알리게 하여 그 관청에 전보하게 하고 이를 항식으로 삼을 것이며 고찰을 잘하여 여러 해 동안에 한 사람도 도망에 옮겨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실적을 조사하여 적당히 보상하고 고찰을 잘하지 못하여 도망에 옮겨가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인구수를 수효를 계산하여 율에 따라 중론으로 책임지어서 일일이 찾아 돌아오게 하며 그 소관인의 직명과 관내의 호수는 도질제사 관찰사가 병조에 입문하여 고찰에 빙고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지금 가는 채찰사 황부인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